자, 이제 기말고사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됐을 것 같아서 기말고사 리뷰를 할 생각인데, 그 전에 이 한국 외대 보고, 이 기말 기출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 전에 좀 어려운 문제들을 이렇게 풀어가지고 영상을 올려줬었는데, 6번 문제, 그러니까 단답형 6번 문제는 이건 뭐 학교에서 좀 시간상, 시간 분배상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선생님이 판단을 했고, 선생님이 이거를 문제를 풀어줄까 하다가 뭐 요청이 있을 시에 선생님이 풀어주겠다라고 그때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었거든. 왜냐하면 선생님이 그때 작업 중에 수업 시간이랑 이렇게 겹쳐가지고 이 문제를 해설할 시간이 좀 안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패스를 했었는데, 요청이 쭉 없다가 엊그제 댓글로 어떤 학생인 것 같아. 학생이 이 문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을 해왔어. 그래서 기말고사 리뷰를 하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해설을 한 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기말고사 리뷰를 몇 편? 한두 편 정도 올리게 될 것 같아. 어쨌든 자, 한국 외대부고 작년 2019년 기말 단답형 6번 문제야. 이 문제는 좀 중간고사 범위하고 겹치는 구간에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 좀 시간상으로 시험 시간 내에 이 문제까지 다 계산을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야. 그래서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도 학생들이 이 문제까지 과연 풀 수 있을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측면에서 변별을 하는 용도로 문제를 포함을 시키지 않았을까 싶은 문제거든.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해볼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근데 단 계산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까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문제야. 봐, 문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y는 x제곱이라는 직선이 있고, x는 3, 그러니까 a라는 좌표가 3,a인데, 이 x는 3이라는 직선 위에 어딘가에 있는 점인데, 선생님 대략 이 정도의 a라는 점을 3,a를 잡아볼게. 근데 여기에서 뭘 하냐면, 기울기가 3이면서 A 점을 지나는 직선과 이 이차함수와 만나는 두 교점을 PQ라고 했어. 그러니까 기울기가 3이면 좀 날카롭겠지. 선생님이 한 이 정도로 그려볼게. 아이고 씨. 이 정도로 이렇게 날아가면 교점이 어딘가에 두 군데가 이렇게 생기겠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점을 이 점과 이 점, 이걸 좀 X자로 이렇게 표기를 해볼까? 요 길이, 여기 P, 여기가 Q 이렇게 되는 거고, 또 이 A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이 L인데, 이 L과 수직인 직선이 또 이차함수와 만나는 점을 PQRS 해서 요 RS의 길이와 PQ의 길이가 서로 똑같다는 게 문제의 조건이야. PQ의 길이와 RS의 길이가 똑같다는 조건을 통해 가지고 A 값을 찾는 문제야. 근데 이 문제가 좀 지저분하다는 거는 뭐 더 효과적인 뭔가 풀이가 있는지까지는 선생님이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이거 직접적으로 이거를 시험 시간에, 또는 선생님은 이제 실제 시험에서 이거를 풀었던 게 아니고 선생님은 검토하는 입장에서 풀었던 거잖아. 근데 문제를 풀면서도 좀 짜증이 났던 문제거든. 이게 과연 답이 맞을까? 답이 이 계산이 맞나 싶은 이런 의심이 계속 들었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이 뭐 알고 있는 뭐 이런 SNS에 이 답이 맞나라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댓글로 저도 그 똑같은 답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자,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게 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이거 원래 내용이 뭐냐면, 일단 이 직선의 방정식 L을 설정을 해볼게. L은 기울기가 3이잖아. L은 Y는 3하고 3,a를 지나니까 x-3 플러스 a라고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 정리를 해보면 3x a-9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거의 수직인 직선을 m이라고, 얘를 m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을 때
얘는 y는 마이너스 3분의 1. 기울기가 이제 수직이니까. 그리고 똑같이 이거를 지나야 돼. 3,a를 지나야 돼. 그럼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 a 플러스 1 이런 형태가 나오네. 이렇게 두 개의 직선 방정식을 세웠어. 그러면 어차피 이 조건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 이거에 대한 해석이 여기서 뭔가 관찰을 해내가지고 다른 조건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까지는 선생님이 모르겠어. 근데 원래 기본은 뭐냐면 여기 PQ의 길이를 우리가 식으로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이에 PQ의 X좌표와 Y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뒀을 때 얘랑 Y는 X제곱이랑 연립방정식의 해인 거거든. 그러니까 X제곱은 3x a-9 이렇게 놓고 x제곱 마이너스 3x 9-a는 0.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3이고 알파 베타는 9-a다. 뭐 이런 두 개의 관계식을 통해서 이 PQ의 길이를 나타내는데 PQ의 길이는 잘 봐. P의 좌표는 알파 콤마 물론 y는 x제곱 위에 있으니까 알파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고 얘도 베타 콤마 베타 제곱이라고 놓을 수 있어. 근데 2차 식에다가 놓으면 식이 더 사이즈가 커져 버리니까 이게 좀 불편한 것 같아도 요 직선에다 대입하는 게 사실상 조금 더 편해. 자, 3 알파 a-9 이렇게 놓는 거야. 얘도 q도 베타 콤마 3 베타 a-9라고 이렇게 놨을 때 PQ의 길이를 알파 베타를 통해서 나타낼 수가 있어. 어떻게? 자, PQ의 길이는 이제 여기다 해볼게. 빼고 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잖아. 그리고 또 요 y좌표 빼고 제곱이지. 근데 3베타 마이너스 3알파의 제곱만 남아. 왜냐하면 뒤에 상수항은 당연히 서로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뺄 때 지워져 버리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9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돼. 왜? 3베타 마이너스 3알파 전체의 제곱이니까 상수는 제곱이 돼서 9로 빠져나오겠지. 그래서 얘가 결과적으로 루트 10 베타 마이너스 알파야. 그러면 같은 원리로 RS도 해보면 RQ가 아니라 RS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보면 여기가 뭐 감마, 여기를 델타. 이 델타 문자 쓰기 싫은데 왜냐하면 어떻게 써도 어떤 다른 숫자나 문자와 헷갈려. 이 델타는 우리가 인쇄 뭐 워드에서 사용하는 문자로는 딱 구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직접 썼을 때는 이거 되게 헷갈리는 문자거든. 어쨌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감마 콤마 마이너스 3분의 1 감마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 좌표도 델타 콤마 마이너스 3분의 1 델타 플러스 a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놓을 수 있어.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도 길이를 나타냈을 때 델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 그리고 얘에서 얘를 빼보면 어쨌든 3분의 1 델타 마이너스 3분의 1 감마의 제곱과 동일한 결과이기 때문에 9분의 1 델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 뽑아내면 3분의 루트 10 델타 마이너스 감마 이런 꼴이야. 근데 얘네 둘이 같다는 거잖아 지금. 얘네 둘이 같다는 거잖아 지금. 그지? 그리고 뭐 이 식은 만들다 말았는데 얘도 이제 감마랑 델타에 대한 어떤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을 해보면 x제곱이 마이너스 3분의 1 x 플러스 a 플러스 1. 자, 3을 곱해서 한쪽으로 몰아볼게. 3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은 0 이렇게 나오는 거고 감마 플러스 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고 그리고 감마 델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렇게 나오네. 그래서 이 근각계수와의 관계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얘네 둘이 같다는 거야. 그럼 이거 두 개를 같다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루트 10 베타 마이너스 알파랑 3분의 루트 10 감마 델타 마이너스 감마 이건 몇 번씩 쓰게 되네. 이 루트 10 사라지고 3 이쪽으로 넘기고 우리는 어차피 제곱의 형태를 식으로 만들기가 편하니까 이게 넘기고 다시 제곱을 하면 9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델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과 감마의 제곱과 동일하다. 요 식을 이제 방정식으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전환시키겠다 이거야. 그러면 요거 이제 대입해 가지고 정리만 해주면 되겠지. 이걸 선생님이 여기다가 계산을 해볼게. 이제 엄청난 계산들이 나오는데 자 9하고 엄청난 계산까지는 아닌데 숫자가 좀 커서 확신이 덜 설 거야. 자, 이거 이제 변형식 이용하면 이거 제곱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3의 제곱에서 빼기 이거 4개 빼야 되는 거잖아. 그럼 36 플러스 4a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이거 왜 중괄호 했냐. 자, 그리고 이쪽은 얘 제곱 델타 마이너스 감마의 제곱은 얘 제곱 9분의 1 빼기 요거 4 감마 델타니까 플러스 4
a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a 값을 구하는 1차 방정식이거든. 이것만 정리하면 문제의 답이 나오고 끝나는 거야. 근데 숫자가 말도 안 되게 좀 커. 이거 뭐 정리하면 9 곱하기 4a 마이너스 27이고 이쪽은 이거 정리를 하면 4a 9분의 37이야. 이게 4가 9분의 36이니까. 그럼 이거를 이제 정리하겠다고 9를 양변에 곱해주면 81 4a 마이너스 27이고 이쪽은 36 a 플러스 37. 뭔가 불길하지? 이게 답이 나오나? 자, 이 9가 곱해지면은 맞지? 그러면 이제 넘겨서 정리를 하면 81 곱하기 4a 빼기 36a고 이쪽은 넘어가면 81 곱하기 27 플러스 37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계산을 할 때 얘가 9 곱하기 9니까 36 곱하기 9a라고 이렇게 잡아보면 36a로 묶었을 때 9 빼기 1이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8 곱하기 36a야. 이거는 뭐 공통으로 묶이는 게 없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그냥 계산을 해버렸거든.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그냥 27 곱하면 567에다 162니까 2187 거기다 37 더하면 2224야. 자, 문제의 답이 어느 정도 이제 보이는 건데, 자, 결과적으로 A는 문제의 답이 8 곱하기 36분의 2224. 요게 이제 답이야. 약분만 해서 최종적인 답을 구하면 되는 거야. 또 땀 떨어진다. 약분을 해볼까? 이거 8의 배수인가? 8로 나누면 딱 떨어지나? 나눠 떨어지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계산을 이렇게 해볼게. 2224 나누기 8의 배수인 것 같아 지금. 왜냐면 여기까지 224가 8의 배수인가만 보면 되는데 200은 8의 배수고 24도 8의 배수니까 나눠 떨어져. 자, 해보자. 얼마? 2, 16, 6, 2, 4, 8 안되고 7, 56, 6, 4, 8, 278 약분이 됐어. 이제 짝수니까 2로 약분하면 여기는 139가 나오고 여기는 18. 얘는 2와 3을 인수로 갔는데 얘는 2와 3 둘 다 인수로 없는 녀석이야. 139가 소수인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소인수가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약분이 불가능해. 그래서 요 놈이 최종적인 답인데 이거 실전에서 이걸 답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어? 객관식도 아니고 서술형인데 단답형인데 이게 답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거 자신있게 100% 나는 이거 무조건 맞았다라고 이거 찍을 수 있겠나요? 이거를 답으로 쓸 수 있겠나? 그리고 이 풀이 과정 계산하는 과정만 해도 아무리 빨라도 3분에서 5분이 걸릴 거거든? 그리고 중간에 실수가 없다는 전제하에 이거 과연 실전에서 이 문제를 손을 대서 풀려는 친구들이 얼마나 있었겠느냐는 거야. 물론 다른 문제가 좀 쉬운 편이어서 시간이 많이 남아서 뭐 10분, 20분 남은 상태에서 이 문제를 건드렸다. 충분히 뭐 답을 내볼 수 있고 뭐 검사까지도 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이거다 이렇게 간 친구들은 뭐 맞춰줄 수도 있겠지. 근데 나머지 문제들도 시간상 그렇게 여유가 있는 시험이 아니었고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전년도 용인외고 이 기출문제 기말 기출문제 이 문제들 중에서 가장 그냥 지저분한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은 문제야. 문제가 뭐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 자, 아무튼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선생님이 이거를 문제 풀이를 했고 영상을 올려줄게.